자, 봅시다. 개념 정리부터 한번 할게요. 그러면 등차 수열. 자, 등차 수열이 어떤 수열? 자, 수열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an 적고 이렇게 중괄호 표시를 해가지고 맞지? 자, 여기 n은 뭘 말하는 거야? 순서를 말하는 거야. n은 자연수를 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수를 나열을 이렇게 하면 나열된 수를 어떻게? 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수를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안 되고 수의 나열이 반드시 규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 A1, A2, A3, A4 해가 쭉 가는데 이 A1을 뭐라고 부릅니까? 첫째 항 또는 초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A2는 둘째 항, A3은 셋째 항, A4는 넷째 항이죠. 맞지? 그러면 쭉 가다가 n번째 항이 오면은 AN이라는 항을 쓸 텐데 그럼 이거는 n번째 오는 수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식으로 나타날 거 아니야, 맞죠? n에 대한 식이 나오겠죠, an이. 이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이게 이제 수열에서 핵심이 되겠다라는 거죠. 모든 수열의 핵심은 저 일반항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수의 나열이 규칙성은 무슨 규칙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하면 말 그대로 등, 같을 등자, 차이 할 때 차자 쓰는 거죠, 맞지? 차이가 같은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모든 차이가 같다. 자, 그러면 어떤 수열이 A1, A2, A3, A4 쭉 가는데 이 차이가 전부 다 똑같이 난다 할게요. 전부 다 플러스 D씩 차이가 난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예를 들면 1, 4, 7, 10, 13 이렇게 간다 칠게요. 자, 그럼 이거 첫째 항이 얼마? 1, 둘째 항이 3, 셋째 항이 7, 넷째 항이 10, 다섯째 항이 13 이렇게 가는 수열이 되겠죠. 그럼 이 수열을 보니까 차이가 싹 다 얼마씩 난다? 3이 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든 항들의 공통된 차이가 얼마다 여기서? 그걸 뭐라 부른다? 공차라고 부르는 거예요. 공통된 차이라고 해서 공차라고 부를 겁니다. 되겠죠? 됐지?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수열을 차례대로 내렸을 때 핵심 이거 뭐 AN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AN이 뭔지가 여기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야. 자, 볼게요. A1을 A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A2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쵸? 맞습니까? 이게 A2에다가 D를 더했을 테니까 D씩 늘어나니까, 맞죠? 자, 그러면 AN은 뭐라고 하겠다, 얘들아? AN은 이게 앞에 항 AN-1에다가 D를 더했을 거 아니야, 맞죠? 맞아요? 맞지? 그렇게 나타나면 이게 식이 어떻게 된다? A 플러스 n-1d 맞죠? A일 땐 D를 더하고 3일 땐 2D를 더하고 4일 땐 3D를 더하니까 맞죠? n일 때는 n-1D를 더하겠죠, A에다가. 맞죠? 자, 그럼 이거 n번째 뭐가 올까? n번째 1 플러스 n-1 D 해서 3 맞아요? 되겠지? 그래서 n번째 행은 뭐다? 3n-2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게 일반항이죠, 이 수열에. 왜? 1 넣으면 얼마 나와요? 1 넣으면? 1. 자, 여기 네 번째 항이 10이죠? 4 넣으면 얼마? 10. 나오는 거 확인되죠?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뭐라고 한다? 3n-2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 등차 수열에서 첫째 항을 A1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는 문자를 써서 표현을 하면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AN은 뭐랑 같다? AN-1에다가 그 앞에 항에다 D를 더한 거니까 맞죠?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N-1이 D와 같다. 이걸 이항시킨 거예요, 이거를. 되겠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n번째 항에서 n-1번째 항 n번째 항과 그 앞에 항을 빼면 항상 D가 나온다. 뭘 의미하는 거다, 얘가? 공차를 나타내는 식이 되는 거고요. 그쵸? 되겠지? 이때 이제 일반항이 뭐다? AN은 A 플러스 n-1 D다 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일반항을 쓰는 방식이. 오케이? 자, 그래서 자, 봐봐, 얘들아. 자, 예를 들어 5, 그 다음에 9,
13, 17. 그 다음 뭐겠어? 21. 이렇게 가겠죠? 자, 이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적어봅시다. AN은 5 플러스 5 플러스 n 마이너스 1 n-1 곱하기 4. 정리하면 4n 플러스 1. 이렇게. 이게 일반항이 되겠죠? 되겠나?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서 20번째 뭐가 오는지는 뭘 찾아라? A 20을 찾아라. 일반항 찾아놨으니까 A 20은 뭐가 오겠다? 81이 오겠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맞니? 태희 뭐 안 됐어? 아니요, 됐어요. 됐어요. 근데 지금 너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진짜 내가 했던 말 싹 다 까먹었네. 맞죠? 뭐 물론 한 줄 차이긴 한데 잘 보세요. 등차 수열에서 얘를 자 이렇게 받아들여란 말이야. n번째 한 일반항에 아까 내가 뭐 했어요? n번째 뭐가 오는지를 알려주는 n에 대한 식이에요. 그쵸? an은 n에 대한 식이 나오잖아. n번째니까 n에 대한 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 식을 봐봐. 이 n 앞에 개수가 뭐예요? d예요. 공차야. 맞죠? 이 공차가 얼마니까? 3이니까 3에 이 공차가 얼마니까? 4니까 4n이야. 맞죠? 맞지? 자 그럼 봐봐. 이거를 a 플러스 n-1d로 가는 게 아니라 an을 적을 때 이렇게 바로 쓰라고. 공차가 얼만데? D 공차가 그래 여기서? 3 그러면 당연히 3n으로 시작할 거고 첫째 항이 얼만데요? 1 그럼 1 넣었을 때 1 나와야 돼. 1 넣었을 때 1 나오려면 여기 2 이렇게 하면 일반은 바로 나오죠. 맞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a 플러스 n-1d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바로 써야지. 공차가 얼마니까? 4 4니까 4n으로 시작할 거고 첫째 항이 5네. 1 넣으면 뭐 나오려면? 1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일반항이.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태어나 전에 반응 예전에 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반응도 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 보듯이 오 그러냐고. 예전에 그때도 오 그래놓고 또 처음 보듯이 오 그러고 있고. 기억이 나는 거. 이제 기억나는 것 같아? 기억이 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뭐 a 플러스 n-1d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닌데 보자마자 바로 쓸 수 있는 걸 굳이 a 플러스 n-1가 전개해가지고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하빈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자 그래서 등차 수열을 이제 일반항을 구하는 걸 할 줄 알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보자.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정리를 했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같은 유형으로 묶여져 있어요. 등차 중항이라는 겁니다. 등차 중항. 자 등차 중항이 뭘 의미한다. 자 보세요. 등차 중항이라는 것은 어떠한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니까 중항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어떠한 숫자 A, B, C가 있는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A는 그대로 뒀다 치면 B를 뭐라고 할 수 있어요? B는 등차 수열이니까 A 플러스 D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 맞지? 그럼 C는 뭐라고 할 수 있다? A 플러스 2D 2D라고 할 수 있죠. 맞지? 그럼 여기서 뭐가 성립을 하냐면 이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뭐예요? 2A 플러스 2D 이게 요거 2개를 더하면 2A 플러스 2D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네 맞아요? 쉽게 말을 하면 뭐다? 가운데 걸 뭐 했더니 2배 2배를 했더니 그 앞에 항과 뒤에 항의 합과 같다라는 거예요. 맞죠? 네 조금 더 있어 보이게 말하면 B는 양옆에 A랑 C의 평균값과 같다. 산술 평균과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등비중항에서 기하 평균이랑 같이 연계를 지을 수가 있었던 거지. 네. 맞죠? 그러니까 당연한 말이야. 5, 8, 11이면 당연히 30 차이 나니까 이거 두 개 평균 16 나누기 2하면 이거 가운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산술 평균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죠. 맞지? 그러면 문제 3개가 등차수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가운데 숫자를 2배 하면 양옆에 합과 같다라는 식을 써서 문제를 풀 건데 맞죠? 근데 애초에 그 숫자가 뭔지를 안 알려주면 우리 보고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세팅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어떻게? 세수가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세수를 A랑 A 플러스 D랑 A 플러스 2D라고 잡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근데 이렇게 잡으면 계산이 복잡해질 거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세수의 등차수열 조건이 합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세팅을 어떻게 하라 했죠? 가운데
그렇지. 가운데 수를 A, 그 앞에 수를 A-D, 그 뒤에 수를 이렇게 세팅을 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3개 더 하면은 3A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니까 가운데 수를 구하고 시작을 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지. A랑 A 플러스 D, A 플러스 2D로 해버리면 3개 더 하면 3A 플러스 3D라는 숫자 나오니까 A랑 D를 바로 찾고 시작을 못 한다라는 거지. 5개는 어떻게 했어? A-2D, A 플러스 2D 넣으면 되겠죠. 근데 잘 안 넣어지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수가 등차수열이다. 자,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주어진 조건이 항상 4개의 합이 4개의 합이 또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때 세팅을 어떻게 했죠? 이때는 4개가 등차수열을 이룬다. 가운데 2개를 이렇게 나와요. 차이가 얼마가 나게? 2D.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4개가 나오면 이렇게 4개를 세팅하는 게 이렇게 4개를 해야지 4개를 다 더했을 때 또 얼마다? 4A죠. 등차가 2D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맞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등차 수열의 조건은 항상 그 수들의 합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조건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야지 계산이 편할 거다라는 거지. 네. 되겠습니까?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항 뭔지 이해되겠죠? 네. 자, 오늘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166번. 자, 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 AN, BN, CN이 각각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사각형 O 포함해서 저 넓이를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자, 가에서 Y1, Y2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에서 뭐라 했냐면 2yn 플러스 1이 yn 플러스 yn 플러스 2와 같습니다. 그리고 x는 양수이다. 자, 다해서 sn이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2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문제 이해가 제일 먼저겠죠. 문제 이해. 자, 좌표가 AN, BN, CN이란 점의 좌표가 0,xn, yn 이렇게 좌표로 나와 있어. 맞지? 무슨 말이에요? n이 뭐냐에 따라서 좌표가 변할 거야. 맞죠? 근데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조건을 확인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답니다. 됐죠? 자, 그러면 가랑 나를 보자마자 알아야 되는 건yn의 좌표는 등장을 했어요. 뭘로 등장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가 뭘 말하는 거예요? 중앙. 어? 등차 중앙. 그렇지. 방금 하고 왔잖아. 맞지? 자, n번째 항을 yn 수열을 yn, 그러면 그 뒤에 n 플러스 1, yn 플러스 2 이렇게 숫자가 순서대로 나열될 거 아니야. 그쵸? 숫자대로 순서대로 나열하면,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었나 해서 이거를 뭐 했더니 2배 했더니 요거 더하기 요거랑 같대요. 맞지? 그럼yn은 어떤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이 얼마이고? 4. 4고, 둘째 항이 8인 걸 보니까 공차가 얼마인? 4인 등차 수열이니까yn은 일반항 적으면 뭐가 되겠다? 4N. 4n, 그렇죠. 맞지? 1일 때 4, 2일 때 8.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자, 이 사각형들의 넓이를 구했을 때 SN이 이렇게 식이 나와 있어요. 되겠나? 자, 그러니까 좌표를 한번 보세요. 자, 사각형이, 자, 1, 0 여기 있고, 자, AN이 0, YN이 여기 있다 칩시다. 0, YN. 여기가 AN이고, BN이 0, XN. 여기가 B고, 그러면 C가 XN, YN, 또 여기가 C가 있겠죠. 이게 무슨 도형이다? 사각형이죠. 맞지?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맞죠? 네. 문제에서 이게 양수라고 얘기했죠. xn 양수, yn도 양수니까. 맞죠? 자, 이 사각형의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넓이가 뭐가 나와요? 가로가 세로가 yn. 그래서 xn 곱하기 yn, 이게 넓이죠. 맞지? 네. 맞죠? 그럼 다에서 문제가 뭐라고? 그 넓이 SN이 뭐라고 했다? n 곱하기 2의 n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게 뭐랑 같다 얘들아? xn 곱하기 yn인데, yn이 뭐라고?
4에 4n이에요. 그쵸? 자, 여기까지 되겠어? 자, 그럼 뭐 봅시다. 자, 얘들아, 이건 뭐예요? n 곱하기 2의 n 곱하기 2의 제곱일 거 아니야, 그쵸? 네. 맞니? 자, 4n 나 양면에 나누고 나니까 그럼 무슨 말이에요? xn이 얼마다? xn이 2n 제곱이다까지 등장했네요. 그쵸? 됐어? 네. 자, 그랬을 때 선분 C3, C4의 길이를 구하라. C3, C4. 자, C3에서 C4까지 길이. 자, C3의 좌표는 뭔데요? 8,8 X3, Y3잖아. 맞죠? 봐봐. XN이 좌표가 뭐라고 얘들아? CN이 XN, YN이잖아. 맞죠? 맞아요. 자, 그럼 CN의 좌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XN이 2N 제곱. 맞죠? 네. 그 다음에 YN이 뭐다? 4 4N. 이렇게가 CN이잖아. 맞죠? 그럼 C3의 좌표는 2의 세제곱, 4 곱하기 3에서 8, 12. 이게 C3의 좌표고 맞지? 그 C4는요, 이렇게 되니까 16, 16. 이렇게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맞죠? 두 점 사이 거리 빼면은 8제곱 더하기 빼면 4제곱해서 16. 두 점 사이 거리 안 까먹었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까먹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맞지? 그래서 루트 80, 4 루트 5 되겠습니다. 그렇지? 근데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함수 y는 로그 4분의 1의 x 그래프입니다. 맞죠? 밑이 4분의 1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오겠죠? y는 fx가. 되겠죠? 자, 그럼 gx는 뭐예요? gx는 fx에 마이너스 붙였어요. 맞죠? y의 부호를 바꿨으니까 x축 대칭시키면은 요렇게 생겼겠죠? y는 gx. 자, y는 gx 식이 뭘까, 얘들아? 로그 4에 그렇지, 4의 x입니다. 밑이 4분의 1과 로그 4가 맞죠? 부호가 반대니까 맞지? 자, 그 다음에 hx는 뭐다? hx는 fx에다가 맞죠? fx 쉽게 말해 gx에다가 뭘 하면 돼요? 3분의 1을 곱하면 되죠? 맞죠? 이거의 그래프를 3분의 1 이만큼 곱해야 되니까 조금 축소됐겠죠? 맞죠? 높이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낮게 이런 식으로 y는 hx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됐어요? 네. 되겠지?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뭐라 했냐면 자, y는 k가 y축 및 세 곡선 fx, gx 이렇게 만들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쭉 만들었을 때 자, 여기서부터 a, b, c, d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a, b랑 b, c랑 CD 이거 세 개가 AB랑 CD랑 순서를 잘 봐야 되겠네. AB랑 CD랑 BC 이거 순서대로 어떻게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겠어요, 얘들아? 됐죠? 자, 이때 양수 K 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오케이? 됐죠? 네. 자, 봅시다. 자, 얘가 y는 k를 그어놨으니까 자, AB랑 BC랑 CD의 길이 구하려면 AB, CD의 X좌표가 필요하죠, 맞지? 네. 자, 여기 B의 좌표 뭘까? 자, 이게 뭐예요? Y는 로그 4분의 1의 X인데, 맞죠? 그게 뭐가 돼야 된다? Y는 K가 돼야 돼. 그럼 X는 뭐가 되겠다? X는 4분의 1의 K제곱, 맞죠? 여기가 4분의 1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뭐예요? C의 좌표는 요거 로그 4의 x가 k가 되는 x의 값이니까 이게 k가 되려면 x는 4의 k제곱 이렇게 되겠죠. 되겠어? 네. 맞니 하빈아? 이때 한 거 맞아? 응.
자, 그럼 D의 좌표는? 자, D의 좌표가 뭐예요? D는 Y는 HX인데 HX가 마이너스 3분의 2의 fx 로그 4분의 1의 x란 말이야. 맞죠? 되겠어? hx가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fx 맞죠? 이게 hx인데 얘가 뭐가 되는? k가 되는 걸 찾아야 돼요. 맞죠? 그럼 봐봐. 자, 로그 4로 바꿉시다. 4로 바꾸면 마이너스를 앞으로 뗐으니까 3분의 2 맞아요? 네. 됐지? 그러면 여기 넘겨서 2분의 3k까지 되겠어? 네. 됐니? 마이너스는요? 이렇게 4분의 1을 마이너스를 여기 밑에다 줘갖고 4로 바꾼 거지. 맞죠? 로그 이거랑 같은 거 알죠 여러분? 네. 맞지?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이때 x는 뭐가 되겠어요? x가 4의 2분의 3k 제곱 맞죠? 여기 x 좌표가 4의 2분의 3k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이쁘게 적으면 뭐라고 할까?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3K. 2의 3k라고 쓸 수 있겠죠. 4는 2의 제곱, 2의 제곱이 2분의 3k 했으니까 D의 X죠. 그렇지. DHX가 이거잖아. 얘가 뭐가 되는 거? K가 되는 X가 2의 3K 제곱이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됐죠? 자, 이제 가봅시다. AB의 길이. 자, AB의 길이가 뭐야? 4분의 1K에서 0까지니까 4분의 1의 K고요. 맞죠? CD의 길이는요? D가 여기죠. 2의 3K에서 4의 K. 맞죠? 맞아요. 2의 3K 빼기 얼마? 4의 K니까 2의 2K라 써볼까? 됐죠? 4의 K는 2의 2K. 됐죠? 자, 그 다음 BC는요, 그럼 BC. BC는 4의 K에서 어디까지? 4분의 1의 K까지. 됐습니까? 네. 자, 여기 빼면은 BC 되겠죠? A, B, C, D, BC입니다. 됐죠? 이 숫자 3개가 뭘 이루고 있다? 등차수를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럼 식이 뭐가 나와야 돼? 얘는 뭐 하면? 2배. 2배를 하면 이거 2개 더한 것과 같아야 돼요. 맞죠? 어떻게? 2의 3K 마이너스 2의 2K 곱하기 2를 하면 뭐랑 같아야 된다? 4분의 1의 K 더하기 4의 K 마이너스 4분의 1의 K랑 같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자, 이거 날리고요. 오케이. 됐죠?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2 곱하기 2의 3K 마이너스 2의 2K가 4의 K래요. 자, 그럼 4의 K를 뭘로 바꾸면? 2의 2K로 바꾸면, 자, 2 곱하기 2의 3K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2K 빼기 2의 2K는 0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항만 시켰어요. 그냥 2 곱해놓고. 자, 그럼 뭐야? 2 곱하기 2의 3K 이거 하면 뭐야? 마이너스 3의 2의 2K가 0 이렇게 되겠지? 네. 헷갈리면 치환하면 돼요. 뭐 2의 K를 뭐라고? T라고 치자.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되겠어? 2의 K를 T라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2 곱하기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이 T 제곱과 같다.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네. 되겠어? 네. 자, 그럼 이렇게 치환했다 치고, 자, 그러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되겠죠? 네. 그래서 t 제곱, t가 0이 아니니까 t 제곱으로 묶으면은 이렇게 되겠잖아. 그쵸? t가 뭐이거나 0이거나 2분의 3이야. 맞죠? 근데 우변이 T가 아니라 T 제곱? 응, 맞아. t 제곱. 아, t 제곱이 적혀있는데. 저 카메라 때문에 안
아, 오케이. 됐어요? 네. 그럼 t가 뭔데요, 우리가? 2의 k제곱을 t로 잡았는데, 그쵸? 네. 그게 0일 수는 없죠, 지수니까. 지수 항상 0보다 크니까, 맞죠? 맞아요? 오케이? 네. 그래서 2의 k가, t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2의 k제곱이 2분의 3. 네. 됐죠? 왜 0일 수 없다고요? 2의 k가 지수가 0이 나올 수는 없잖아. 네. 그래서 답은 k는 얼마?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k는 로그 2의 2분의 3 이렇게.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맞지? 네. 여기는 원래 그래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책을 좀 쉬운 걸로 잡아. 예를 들어 뭐 센 정도만 해도 아 등차 등비 쉽다 막 이러거든 애들이. 그런데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은 아씨 하기 싫네 이런 느낌이 딱 그런 내용이에요. 왜냐면 내용은 아까 설명한 게 다란 말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과 등차 중화 이게 다인데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문제를 어렵게 만들면 여기가 어렵다라는 거. 대신 기본 문제들은 여기만큼 쉬운 데다가 없기는 해요. 그래서 애들이 느끼는 바가 달라요. 쉬운 책 푸는 애들은 여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고 어려운 난이도에 푸는 책은 책을 보는 애들 보면 별 내용은 없잖아 솔직히 여기서. 근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내용이 등차 수열 AN과 BN을 섞어놓고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어떤 수열이 등차 수열이 5n-2 이런 식으로 있다 칠게요. 그냥 문제랑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BN을 뭐 2n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있다 칩시다. 됐죠? 자 그럼 수열 AN의 첫째 항이 뭐예요? 첫째 항이 3 맞죠? 둘째 항이 8 맞지? 셋째 항이 13 넷째 항이 18 이렇게 갈 거예요 맞죠? BN은요? 3 5 7 9 이렇게 가겠죠? 네. 자 봐봐 이거 두 개 더 해볼게요 얼마? 6 13 20 이렇게 가죠. 맞지? 등차수열 두 개를 더하면 그 더한 것도 뭐가 되겠다? 더한 것도 등차수열이죠. 공차 얼마죠? 7이에요. 공차가 맞지? 자 그럼 이 수열의 일반항은 뭐가 돼요? 7n 마이너스 1. 그게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같죠? 이해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럼 무슨 말이냐? 이거 수열 AN과 BN이 있는데 등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인지는 AN과 BN이 뭔지 모르겠는데 AN과 BN의 뭐를 공차를 더하면 뭐가 나오겠다? 5가 나올 거고요. 맞지? 맞아요. 그리고 두 수의 상수 여기에 이거 두 개 뭐가 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오겠다? 1이 나오겠다 이 말인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리고 A6 빼기 B6과 A3 빼기 B3이 같을 때 뭘 구하라? A2 더하기 B4를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해되겠어 얘들아? 됐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한번 해볼까? 자 봐봐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AN이란 수열과 BN이 수열 각각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AN의 공차를 뭐 DA라고 할게요. 되겠지? 그 다음에 공차 BN의 공차를 DB라고 합시다. 오케이? 네. 그러면은 플러스 뭐시기 꿀 이렇게 AN, BN이 각각 존재하겠죠 일반항이. 맞아요. 그치? 근데 봐봐 여기서 이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나올 거고요? 공차 두 개 더하면 5가 나올 거고 아까 여기 공차 두 개 더해서 이 공차가 5랑 2 더해서 공차 7 나온 것처럼 여기도 공차가 7 나오죠 맞지? 그 다음에 뒤에 상수항 두 개 더해서 네모랑 세모 들어간 숫자 더해서 1 나올 거다라는 거 이해되겠죠?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요거 보고 알아야 될 게 봐봐 A6-A3이 뭐랑 같다? B6-B3과 같아요 맞죠? 맞지? 근데 이건 뭐예요? A6 빼기 A3은 AN 수열의 공차 3D겠죠 맞지? 맞아요? 이거는요 BN 수열의 공차 3
db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죠? 네. 그게 같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AN과 수열의 공차는 서로 어떻다? 같다. 자, 여기 두 개 더해서 5인데 공차가 같대요. 둘 다 공차가 얼마짜리다? 2분의 5라는 거죠. 되겠니? 왜 2분의 5? 두 공차를 AN과 BN에서 공차를 더해서 5야, 맞죠? 이거 공차 5고 이 공차 7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한 수열의 공차가 7이었던 것처럼 가까이 공차를 더하면 5가 나오는데 공차가 같단 말이에요. 이 조건. 나에서 말을 하는 조건에 의해서. 아, 그러니까 공차 같으니까 둘 다 2분의 5, 2분의 5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겠어? 네. 됐지? 자, 그리고 이제 A2랑 B4를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뒤에 숫자가 뭔지도 알아야 되죠, 맞지? 맞아요. 여기 뒤에 숫자를 뭐 각각 뭐라 문자를 한번 적어볼게. 뭐라 써볼까? 여기 뭐 C, D 이런 식으로 적었다 칩시다. 오케이? 네.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갈까요? AN 더하기 BN에서 얘가 나오잖아, 맞지? 네. 그럼 C 플러스 D가 얼마라는 거예요? 1. 그렇지, C 플러스 D가 1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해 되겠니? C가 뭔지 D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AN 더하기 BN이 5N 플러스 1이니까 AN, BN에 D에 붙어있는 상수의 값이 CD를 더해서 1 나오겠다 이 말이죠. 자, 이제 그럼 C랑 D가 뭔지 모르겠지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봅시다. A2 더하기 A4예요. 아이고, B4죠? 네. 이걸 구하라 했잖아, 맞죠? 네. 맞지? 자, 그러면 얘는 뭘 말하는 거예요? AN 수열의 첫째 항 더하기 공차. A1 더하기 공차 DA 이렇게 될 거고요, 맞지? 맞아요? 얘는요, B4는요, B1 더하기 3 D B 맞죠? 공차 3배 이렇게 하라 이 말인 거잖아, 맞죠? 되겠나?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 얘들아. AN이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기본 문제가 아니라서 좀 짱이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는 거야. H 우리는 뭐라 적을 건데? A 플러스 6D잖아, 맞죠? 네. 근데 여기가 AN, BN이 따로 있으니까 DA, DB 요딴 이상한 문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 분리를 하려고 따로. 이해되겠죠? 여기 하나만 있으면 A 플러스 6D 다 하잖아, 맞죠? 근데 여기는 AN이라는 등차 수열과 BN이라는 등차 수열이 있으니까 공차가 다를 거 아니야, 맞죠? 그걸 분리를 하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분리를 했는데 우리가 구했을 때 이거 두 개가 어떻다라는 거, 같았다라는 거죠. 되겠어? 됐지? 자, A1 더하기 B1은 얼마겠어요? 가에 적혀 있는데 A1 더하기 B1은 쌤. 근데 CD 더해서 1인 거잖아요. 그럼 C랑 D 뭔지 몰라요? 모르지. 사실 이 문제 풀 때 CD가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A, B는 어떻게 알았어요? A, B가 뭐지? 여기 있는 숫자? 네. 이건 이제 두 개의 공차를 더해서 5가 나오는데 이 나 조건 때문에 공차가 같다는 걸 확인해서 2분의 5, 2분의 5가 들어간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나 조건에서 뭘 한 거예요? AN과 BN의 공차가 어떻다? 같다. 근데 가에서 공차를 더해서 얼마다? 5다. 그래서 A랑 B의 공차가 얼마다? 2분의 5다라는 걸 구한 거예요,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됐죠? 자, 그러면 A2는 A 플러스 D, B4는 B 더하기 3D 이렇게 된 거 이해되겠죠? 네. 근데 A1 더하기 B1이 얼마냐고요? 6. 6이죠. 여기다 1 넣으면 되잖아. A1 더하기 B1은 6. 맞아요? 그럼 공차 DA랑 DB가 같잖아요, 실제로. 맞지? 네. 그럼 이건 뭘 하는 거예요, 그냥? 4D를 더하라 이 말인 거지. 맞아요? 네, 왜요? 이거 DA랑 DB가 같다니까. 아까 같다 했잖아, 맞죠? 공차가 두 개 같으니까. AN과 BN의 공차가 같죠? 그 C랑 D C랑 D랑 관계없어요. 이건 CD를 안 구해도 되는 문제야. 공차가. 그러니까 B4는 뭘 말하는 거야? B 더하기 3D잖아, 맞죠? 네. 근데 A2는 A 플러스 D인데 거기서 D랑 여기서 D가 어떻다? AN과 BN의 공차 D는 같다. 맞죠? 같은데 얼마인데 그게? 2분의 그러니까 DA 더하기 DB 해서 맞죠? DA 더하기 3DB인데 그냥 D라고 떠도 상관없다고. 같은 D니까 어차피.
그래서 더해서 4D 되겠죠. 근데 D가 얼마라고? 공차가 얼마? 2분의 2분의 5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6 더하기 10 되겠죠? 쌤. 응. 근데 그러면 CD는 왜 구한 거예요? 몰라, 나도 그냥 있길래 구해봤어요. 문제 풀 때 CD는 필요가 없었어, 사실은. 아니, 여기 적혀 있는 게 1이 있으니까 뭔가 필요할 줄 알고 적어봤는데, 이 문제 다 구하는데 CD는 필요가 없었지. 오케이. 아, 그것 때문에 헷갈린 거야? CD가 왜 나왔나 해서? 그러니까 문제 풀 때는 주어진 조건이 뭔지는 파악을 하고 해야지. 그 조건이 쓸지 안 쓸지 모르겠지만 일단 파악은 해야 될 거네, 그쵸? 네. 자, 그 다음. 자, 봅시다. 190번. 자, 모든 항이 0이 아닌 정수이고요. 항이 모두 정수예요. 자,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A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시그마가 나오는데, 시그마에, 여기서는 뭐 시그마의 거듭적으로 하면 뭐 공식 같은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다, 얘들아?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 K에다가 뭐부터 1부터 넣어서 어디까지? N까지 넣어서 더하라. 그러면 K는 1부터 10까지 AK면 뭘 말하는 거예요? A1부터 2 해가지고 A10까지 더하라 이 말인 거야. 가가 맞죠? 네. 자, 그게 절대값 붙여가지고 A1의 절대값, A2의 절대값 해가지고 A10의 절대값을 더한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에서. 자,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와. 되겠니 얘들아? 오케이? 네. 자, 나는 뭘 말하는 거예요? 나는 A1부터 어디까지? A12까지 더한 거랑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12까지 더한 거랑 2를 뺀 게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겠어? 됐니? 왜요? 왜냐면 문제 그렇게 적혀 있는데 아니 문제 그렇게 적혀 있어. 여전히 이게 뭐야? K1부터 12까지 넣어서 더하란 말이고 이것도 어떻게 K1부터 12까지 넣어서 더하란 말이잖아. 네. 그치? 아,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잘 보세요. A 1부터 A 10까지 더한 게 절대값 붙인 거 더한 거랑 같대요. 무슨 뜻일까? 양수. A 10까지는 전부 다 양수였겠다 이 말이죠. 맞지? 모두 양수다. 이해되겠어? 네. 맞지? 자, 그러면 나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A1부터 A2, A10까지는 모두 양수다 이 말 이해되겠죠? 자, 나가 뭘 말하는 거야 그러면? 2보다 크다. 응? 자, 봐봐. 가에서 A1부터 A10까지랑 요까지가 같다 했잖아, 맞죠? 그러면은 같다 했으니까 없애고 나면 뭐가 같은 거예요? A11 더하기 A12가 A의 11의 절대값 더하기 A12의 절대값에서 2를 뺀 것과 같다 이 말인 거잖아, 그쵸? 네. 이것도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얘가 없었으면 A11과 A12도 어떻다? 양수. 양수였겠죠, 맞지? 근데 여기에 붙어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었겠다, 맞죠? 그래서 값이 변했으니까 빼기 1을 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11, 12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그게 뭔 소리지? 문제가 1부터 12까지 더한 거, 1부터 12까지 더한 거 같다고 했죠. 근데 가에서 10부터 1부터 10까지 더한 게 같다고 했으니까 없애버린 거지, 좌변에 있는 거. 나랑 나랑 똑같은 거예요? 식이? 그러면은 같은 식은 아닌데 10까지랑 10까지, 12까지, 12까지 같은 AN을 가지고 네. 오케이? 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랑 얘 중에 누가 크다라는 거예요. 절대값 붙은 거랑 절대값 안 붙은 것 중에 누가 크다? 왼쪽. 절대값 붙지 않은 게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알지? 얘가 더 큰 거지. 맞죠? 얘가 더 크니까 1을 빼서 얘랑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절대값 붙여서 숫자가 커졌다. 왜 그럴까? 왜 그렇다?
음수가 끼어 있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쉽게 말해 이거야. A11이 예를 들어 그냥 뭐 12가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었다 치자. 그치?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죠. 근데 절대값 붙여서 더하면 얼마야? 커지잖아, 맞죠? 네. 맞지? 그러니까 이걸 빼서 같아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됐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A11, A12 중에 음수는 최소한 한 개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지? 근데 등차 수열이니까 10항까지가 양수야. 그러면 11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12항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죠? 맞아요? 아니죠. 알아야죠. 12항은 무조건 음수이겠습니다. 맞죠? 12항은 무조건. 왜요? 11항이 양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11항이 예를 들어 양수다. 2라고 치자. 그럼 12항이 마이너스 2가 되었다 치자. 근데 이 절대값 붙이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랑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니까 2가 될 거 아니야. 맞죠? 맞아요? 네. 맞죠? 그럼 얘는 0인데 얘는 이것보다 어떻게? 커져야 되니까. 맞죠? 얘가 이것보다 커지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음수가 있어야 되는데 등차 수열의 특성상 맞지? 숫자가 음수가 났단 말은 공차가 음수였으니까 숫자가 줄었겠죠. 그럼 음수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게 음수였을 거다 이 말인 거죠. 앞에서 음수였으면 뒤에도 음수였을 테니까 공차가. 자, 다시 수열 AN이 쭉 가는데 A11이나 A12 둘 중에 하나가 음수야. 10항까지는 다 양수인데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11항과 12항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음수가 나와야 돼. 그런데 등차 수열이니까 차이가 일정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20이었다 치고 그러면 18 이런 식으로 16 이렇게 공차가 마이너스이면 줄어들잖아, 맞죠? 그러다가 2, 0,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음수가 나타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면 음수가 나타났다는 말은 등차가 음수란 말은 뒤에가 무조건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즉 음수가 있다. 둘 중에 하나가 음수라 치면 무조건 A12가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어? 근데요. A11 플러스 A12는 절대값 A12 플러스 절대값 A12랑 같다고요? 아니야, 빼기 2. 까지. 그치. 오케이. 이게 없었으면은 둘 다 양수예요, 그냥. 그래서 A11 절대값 A12 절대값을 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구하는 건 이제 A1의 최소값을 구해야 돼. 그래? 문제를 읽어봐. 네, 근데 그러면 응. 저 A12 절대값 안 씌운 게 두 개 다 음수인지. 그렇지. 두 개 다 음수인지 두 개 다 한 개가 음수인지 그걸 모른다라는 거지, 지금. 맞죠? 네. 그러니까 봐봐.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어요. 둘 다 음수.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였다 치자. 그럼 절대값 치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뭘 빼면 돼? 여기가 마이너스 6이고 여기니까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 같아질 수 있잖아, 맞죠? 네. 맞지? 근데 하나만 음수여도 어떡해?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니까 여기 마이너스 8 하면 되잖아, 맞지? 맞죠? 둘 중에 하나가 음수인데 뒤에 건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고요, 맞지? 그럼 그 앞에 게, 즉 A1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문제가 이해됐어? 그러니까 문제가 뭘 나온 거예요? A1에 뭘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우리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게요. 어떻게 나눠야 되겠다? 둘 다 음수. 그렇지. 둘 다 음수인지 아니면 A11은 양수인지. 자, A11이 양수이고 A12가 음수인지 아니면 A11과 A12가 둘 다 음수인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 말인 거지. 문제가 이해되겠어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조건이 뭐다? 모든 항이 정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지? 그 말은 공차나 첩장이 싹 다 정수 나올 거야. 맞죠? 됐니? 자, 그럼 A11항 뭐라고 적을 수 있어요? 우리 A 플러스 10D 맞죠? 네. 자, 이게 뭐다? 양수여야 돼요. 그쵸? 1번 같은 경우. 그럼 A12는 뭐예요? A 플러스 11D겠죠? 맞아요. 이건 뭐다? 음수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조건이. 그쵸?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A랑 D는 모두 다 어떤 숫자가 돼야 된다? 모두 다? 양수.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야. 맞죠? 이해되겠어? 양수라기보다는 정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걸 조건을 만족시키는 식을 성립을 한번 해봅시다. 자, A11이 양수고 A12가 음수면 자, A11 플러스 A12 하면 얼마예요? 2A 플러스 21D 되겠죠? A11 더하기 A12는
자, 그랬을 때 이게 절대값 A11은 뭐예요? 양수니까 A 플러스 10D예요. 그쵸? 맞아요. 그런데 절대값 A12는 뭐겠어? 음수니까 뭐라고 적어야 돼? 그렇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D예요. 맞죠? 빼기 2랑 같다라는 조건을 달고 있는지 확인을 해본다 이 말이야. 맞죠? 자,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D. 마이너스 D 맞죠? 넘어가면 2A 플러스 22D가 얼마다? 마이너스 2가 성립을 하겠죠. 맞아요. 자, 그럼 A 플러스 11D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성립합니까 지금? 네. 성립하죠? 맞니? A 플러스 11D가 음수 마이너스 1인 거 이해되겠죠? A 플러스 11D가 음수 성립을 하죠. 맞지? 되겠나? 자, 그런데 여기서 A랑 D가 어떤 숫자라고? 정수고요. 맞지? 그리고 A는 반드시 양수일 겁니다. 그쵸? A 1항부터 다 양수였으니까. 그치? 이거 양수, 정수, 이것도 정수라는 거예요. 그치? 오케이? 네. 자, 그런데 A 플러스 10D가 뭐다? 양수예요. 그쵸?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 A를 뭐라고 할 수 있다? A를 마이너스 1. 근데 A 플러스 10D 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10D 하면 A 플러스 10D가 양수여야 되니까 A 플러스 10D를 하면 여기다 10D 더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예요. 맞죠? 맞지? 자, A 플러스 11D가 음수라는 거 확인했고요. 맞지? 마이너스 1. 그래서 A 플러스 11D가 마이너스 1이면 A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D라고 할 수 있어. 맞아요? 그런데 A 플러스 10D가 양수여야 되니까 A가 뭐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1D야. 그럼 A 플러스 10D 여기다 10D를 더하면 A 마이너스 D죠. 맞아요? 네. A 플러스 10D. 그럼 여기다 10D를 더해봐. A 플러스 10D. 네. 맞아요.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가 A 플러스 10D인데 그게 뭐가 돼야 돼? 양수여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그럼 D는 어떻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범위가 존재를 할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얘들아? 됐지? 자, 첫 번째 경우는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A1이 제일 작아야 돼요. A1이 제일 작아야 돼. A1이 제일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1이 공차가 제일 자, 봐봐. A1부터 자, 양수예요. A1이 양수야. 맞죠? A가 양수야. 근데 공차가 음수면 숫자가 줄어들겠죠. 맞아요? 그리고 A11이 얼마? 부호가 뭐다? 양수예요. 그쵸? A12부터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와요. 자, 다시 A가 양수, D는 음수. 여기까지 이해됐어? 맞지? 자, 그런데 공차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숫자가 돼야 돼. 그런데 D는 정수니까요. 맞지? D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이런 숫자들일 거야. 맞죠? 그럴 때 A1, 여기 A1 제일 첫 번째 오늘 항이 제일 숫자가 어떻게 해야 돼? 작아야 돼요. 그쵸? 그 숫자가 제일 작으려면은 공차가 제일 커야 되겠죠. 맞지? 공차가 커야지. 맞죠? 숫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음수가 되는 숫자가 맞지? 공차가 어떻게? 자, 공차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라고 치자. 맞지? 그러면 예를 들어 A11이 뭐 1이고 여기가 그러면 A12가 얼마가 되겠어? 공차가 마이너스 2라 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공차가 마이너스 2라 치면 네. 공차가 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니까 그럼 그 앞에 숫자가 뭐겠어요? 3일 거고 맞지? 그 앞에 숫자가 5 이렇게 2씩 커질 거 아니야. 맞죠? 근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요 여기가 1이라 치면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요 앞에 숫자가 뭐겠어요? 4겠죠. 그렇게 되면 공차가 커질수록 숫자가 제일 앞에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요. 맞지? 그러니까 제일 앞에 숫자가 제일 작으려면 공차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제일 클 때를 찾아야 되겠죠. 공차의 음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A1의 최소값은 D가 얼마일 때요? D가 얼마일 때? D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가 최소란 말이에요. 그럼 D가 마이너스 2면 자 A 플러스 11대가 마이너스 1이었죠? D가 얼마? 마이너스 2면요. D가 마이너스 2면 A 마이너스 22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잖아. 맞죠? 그럼 이때 A가 얼마가 나오겠다? 21. 자 A가 21입니다. 맞죠? 자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몰라요. 두 번째 거 확인 안 해봤으니까 두 번째 거 확인해서 더 작은 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값이니까. 문제가 이해되겠니 얘들아? 이거는 진짜 전 아까도 말을 했지만은 뭔가 어려운 내용이 어려운 내용은 맞다. 하여튼 뭐라 해야 되나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없어. 근데 머리를 굉장히 굴리게 시키고 있는 거야 지금. 맞죠? 계산 복잡하고 이런 건 아무것도 없죠. 그냥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봅시다. 둘 다 음수라고 가정을 하면 뭐가 성립을 해야 돼? A 플러스 자 10D 얘가 뭐가 돼야 되고요? A 플러스 10D가 뭐가 돼야 되고 음수고 A12는 A 플러스 11D인데 이것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성립을 해야 되니까 A11 더하기 A12 하면 뭐예요? 2A 플러스 21D인데 맞지? 되겠어? 네. 자 근데 절대값 A11 절대값 A12 둘 다 음수면 둘 다 부호 마이너스 붙였겠죠? 네. 마이너스 붙여서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A 21D. 21D가 빼기 2를 하면 같아지겠다 이 말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그럼 뭐예요? 4A 플러스 42D가 뭐다? 마이너스 2가 성립을 할 거고요. 맞죠? 여기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이때 2A 플러스 21D가 뭐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자 A 플러스 10D, A 플러스 11D 얘네들이 음수여야 돼요. 그렇죠? 맞지? 그러면 여기서 A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A를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21D가 되겠죠. 이거 21D 넘기고 2로 나눴어요. 그렇지? 네. 그래서 A 플러스 10D를 해봅시다. 여기다가 A 플러스 10D 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2분의 20D니까 마이너스 2분의 1D. 마이너스 2분의 D 되겠죠. 네. 이게 뭐예요? 음수. 음수여야 돼요. 맞죠?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D가 0보다 작다 이 말이죠. 네. 됐어? 그런데 D가 뭐다?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되죠. 그런데 공차가 D가 정수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는 최소한 0. 0부터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공차가 뭐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D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정수가 나올 수가 없죠. 이게 성립을 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이번에 성립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 조건에 의해서. 그렇지? 그럼 답은 이대로 결정이 되어버리면 최소값이 얼마다? 최소값이? 21이다라고 할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헐 너무 어려운데요. 근데 이게 너네가 처음 봐서 지금 처음 정리를 하는 거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한 번 더 보잖아? 그때 보면 아 그런 뜻이라는 거 되게 쉽게 이해가 돼요. 처음 보니까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데 한 번 보면 별건 아니야. 봐, 정리를 해볼게. 정리를 해보면 가에서 말하는 게 A1부터 A10까지 절대값이 같으니까 양수야. 그런데 나 조건 때문에 A12까지 절대값과 12까지 절대값에서 2를 뺀 거랑 같으려면은 11항 더하기 12항이 절대값 더하기 절대값에 2를 뺀 것과 같으니까 숫자가 이쪽이 더 크니까 맞죠? 절대값부터 커졌단 말이에요. 음수가 존재를 했단 말이고 그러면 모든 항이 양수이다가 음수가 존재를 했다. 그 말은 공차가 음수 첫째 항은 양수였다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 정리를 할 텐데 이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두 개 중에 하나야. 둘 다 음수이던가 얘만 음수이던가 맞죠? 근데 둘 다 음수라고 가정을 해서 정리를 해보면 둘 다 음수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공차가 음수인 정수라는 게 성립을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둘 다 음수일 수가 없어요. 오케이? 둘 다 음수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게 성립을 안 하거든요. 되겠니?
그러면은 A 11이 양수고 A가 12가 음수여야 하는데, 그치? 이게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해보면 D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오는데, 첫째 항이 최소가 되려면 공차가 제일 클 때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쵸? 음수니까. 아까도 봤지만 공차가 더 작아질수록 첫째 항은 어떻게? 커질 수밖에 없죠. 공차가 음수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면 2씩 커지는데,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앞으로 갈수록 3씩 커지니까 첫째 항이 커진단 말이에요. 공차가 작아질수록. 그래서 D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A1이 최소가 될 때는 D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다 라고 얘기를 해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A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이 문제긴 해요. 내용 정리만 보면. 무슨 말인지 되겠어? 선생님, 응. 공차가 음수라는 이유가 응. 그 10이라고 A10이라고 12가 둘 중 하나가 음수인데 그렇지. 그럼 1로 가는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숫자가 줄어들었단 말이잖아. 음수가 나왔다. 원래 양수인데 등차 수열이 양수이다 음수가 나왔단 말은 언젠가는 음수가 나왔단 말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잖아. 차이가.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공차가 양수였으면 음수가 절대 안 나오겠죠. 숫자가 커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이런 문제다라고 하는 거지.